15 대책의 목표가 뭐였습니까? 일단 부동산 시장의 안정이라고 그렇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참 힘든 시기에 어려운 일을 맡고 계신다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장관님, 근데 이거는 저희가 현실을 정확하게 보고 좀 겸허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주택 가격 상승을 보고 장관님께서 이제 침소봉대한다고 말씀하시거나 상승세가 둔화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확인해 보니까 실제 수치는 장관님이 말씀하신 거랑 좀 다릅니다. 한국부동산원 주간 동향에 따르면은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주간 상승률은 12월 첫째 주에 0.17%에서 둘째 주에는 0.18%로 오히려 3주 만에 반등했고요. 특히 장관님이 규제 효과를 기대했던 강남 3구, 한강벨트 지역에서는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성동구, 마포구 등 상승폭이 일제히 전부 다 확대됐습니다. 심지어는 경기도에서도 15 대책 시행 직전 7주간 상승률이 0.42%인데 대책 시행 후 7주간 상승률이 0.68%로 더 커졌고, 상승률 상위 지역은 성남, 분당, 과천 등 모두 규제 지역이었습니다. 장관님, 이런 상황인데 이런 주요 지역의 상승률이 반등하고 규제 지역마저 급등하는 상황에서 이런 상황을 안정화 또는 둔화됐다고 진단하시는 것은 진단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대책이 나오는 것은 정확한 진단이 있은 후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촉구하는 바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예. 네. 장관님, 그리고 더 심각한 거는 올해 서울 아파트값 연간 상승률인데요. 이게 맞물려서 갑니다. 오늘 많은 언론에서 다뤘는데 올해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 역대 최고, 문정부 뛰어넘었다. 올해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 19년 만에 최고, 문정부보다 높았다. 경기도에서도 약발 끝나가는 15 대책, 상승률 톱5 모두 규제 지역.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정부 출범 첫 해인 올해 서울 아파트값 누적 연간 상승률이 8.1%를 기록하면서 한국부동산원 통계 작성 이래 최대치입니다. 이 수치는 집값 폭등기였던 문재인 정부 시절 최고치 6.58%죠. 훨씬 뛰어넘는 수치거든요. 그래서 이런 역대급 집값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는데 언론의 비판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인식하고 계시고 이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좀 강구하실지, 지금 당장 대책은 안 나오겠지만은 어떤 구상을 갖고 있는지 시장이나 국민들은 좀 궁금해하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네.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주택시장 안정과 관련돼서는 뭐 어떤 하나의 대책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큰 틀에서 어떤 주택 공급 또 금리라든가 또 세금 문제라든가 이런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저희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국토부 차원에서는 결국 주택 공급 문제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만큼의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게 중요하겠다. 지난 몇 년 동안 이 주택 공급이 굉장히 절벽에 가까울 정도로 심각한 상태여서 이걸 하루빨리 공급 대책을 세워서 진행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지난 9월 7일 날 주택 공급 발표를 했는데 특히 이제 서울의 도심지라든가 또 주요 양질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그 지역에 또 부족하다고 하는 또 여러 가지 의견도 있어서 거기에 대한 좀 공급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준비가 필요하겠다. 이런 국토부 차원에서 준비하고 있는 제 핵심적인 건 바로 주택 공급 문제입니다. 그래서 주택 공급 문제에 대해서 지금 현재 연말을 목표로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또 하나는 현재 그 신고가 이런 어떤 문제가 사실 강남 같은 경우는 신고가로 돼 있는 비율이 매우 높고 또 그런 문제에서 일부 탈법 문제가 발견될 수 있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조사를 철저히 해서 대책을 좀 마련하는 게 필요하겠다. 또 추가해서 어떤
좀 디테일한 금리 문제라든가 세제 문제가 본격적으로 금융이나 또 기재부나 관계 당국 간 협의를 통해서 좀 더 디테일한 안이 종합대책 형식으로 발표를 함으로써 계속적으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노력을 진행해야 되겠다. 이런 정도의 기본적인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진행하세요. 서울 아파트값이 8.96% 급등한 반면에 인천은 마이너스 0.75%, 지방은 마이너스 1.21%로 3년 연속 마이너스 변동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정부의 인식이나 대책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지역의 집값이 하락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고 그런 쪽으로 혹시 생각을 하시고 서울의 집값을 잡는 거에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시는 건지. 왜냐면은 이 지난 민주당 정부에서도 빈부격차가 커졌는데 그 부분은 주택에 관련된 요인이 컸는데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나 좀 우려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 지역이라 하면 지방을 말씀하는 거죠, 아시죠? 예. 예, 그러니까 지방 경기 활성화와 연동되어 있고요. 또 지방은 특히 미분양 문제가 심각하고 또 그러는 과정에서 서울과 지방이 크게 구분되어지는 양태로 드러나고 있는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잘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지방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그 우선적인 아주 빠른 처방을 통해서라도 뭔가 치유하는 그런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매우 적극적인 대책을 준비하고 있고 진행을 할 예정이고, 지난 어떤 대책 발표 중에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가 지방에 미분양 아파트를 매매하게 될 경우에 세제를 혜택을 준다든가, 아니면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그 상당히 많은 8,000호 수준으로 늘리고 분양가의 90% 이렇게 높여주는 시기가 전 조치를 취해서 좀 지방의 어떤 그 부동산 문제도 적극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또 다른 대책 차원에서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종근 의원님. 네. 마이크를 안 줘. 예, 이학재 사장님 나오시면 하겠습니다.